안녕하세요. 금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3일이 되겠네요. 1월 13일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주 한인의 날이라고 하네요. 미주 한인. 미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인은 이제 코리안,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 즉 이민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스앤젤레스나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특히 LA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영어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살죠. 8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미국을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공항에서 대한항공만 봐도 그냥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는 교포죠, 교포. 많은 분을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참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정말 참 지금도 마음속에 아주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고 할까. 뭐 미국에 대한 한인의 어떤 그 이민 역사라고 하면 이제 그 조선 말이죠.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가 이제 하와이로 풀려나간 것이 이제 풀려나갔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그 이역만리 먼 곳을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이주를 해간 것이 이제 최초의 그 이민 역사인데 그 후손들이 지금은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요소요소에 어, 그 한국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아주 또 이민 생활을 아주 진짜 잘해갖고 돈도 많이 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워낙 뭐 한국 사람들은 그 교육열이 강하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하고서 이제 세계 도처에 살고 있죠. 네, 시카고를 가서도 뭐 로렌스 스트리트나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제가 다닐 때 얘기니까. 8, 90년대는 주로 이제 미국을 다녔는데, 사실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유럽을 다녔습니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 런던에 있는 그 유럽 그 재형 한인 회장이 이제 친구였었기 때문에 같이 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끊어졌던 우정을 다시 다지느라고 하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아주 번듯하게 그렇게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이 그 이제 미주 한인의 날인데 그러니까 미주 특히 이제 북미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이 어,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참 많고 열심히 성실히 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의 날을 기념일을 제정해 주자. 그래갖고 이제 정해진 게 바로 이 미주 한인의 날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그때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재미동포에 관련된 미주 한인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 대륙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 이제 이민한 건 그 하와이로 이민 간 게 이제 뭐 그 이민이죠. 예.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그 개요가 지금 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볼까요? 미주로 이민한 선조의 개척 정신과 애국심을 선양해 상호 단결을 도모하고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1903년 1월 13일 바로 오늘이네요. 하와이로 이민한 첫 도착일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예, 이것이 바로 미주 한인의 날의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경과를 볼까요?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모태로 설립한 미주 한인재단의 노력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을 법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역사적인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재미 한인들은 한인 이민의 첫 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매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화하게 됐죠. The Korean American Day.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미주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위상이 크게 제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인 이민자들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생활 기반을 닦으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해서 미국 각계에서 크게 공헌한 것을 미국 사회에 인정받기 위함인 것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주 한인은 이제 자라나는 2, 3세대들이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미주 한인의 뿌리를 인식해 상호 간의 단결과 조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미 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을 이제 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회가 2003년 5월 9일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대회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하면서 비롯돼갖고 또 거기서 발의가 된 거죠. 그해 6월 9일 장인환 전명훈 의사 흉상 제막식 행사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전국 총회에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00주년 사업의 종교를 계기로 자체를 해소하는 대신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 발전시킬 승계단체로 미주 한인 재단을 설립할 것과 제1회 미주 한인의 날을 LA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10월 22일 LA 시의회는 미주 한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LA에 사실 엄청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2004년 1월 12일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세크라멘토 의회 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제화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미주 한인재단은 2004년 1월 13일 LA 시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을 했고, 그다음에 LA 윌시어 그랜드 호텔에서 제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3일 LA 윌시어 그랜드 호텔에서 제2회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3일 미주 한인재단은 워싱턴 DC에서 전국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LA, 캘리포니아 이런 쪽을 이제 중심으로서 이제 이런 한인의 날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연방의회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임시총회를 이제 개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방의회 차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 법 제정을 이제 완성해야만 정말 미국 전체가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공식적인 또 전국적인 행사로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시도를 계속한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12월 13일과 16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전국적인 행사로 이제 미국에서 공인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사업은 뭐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현재 미주 한인재단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은 매년 1월 1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미주 한인의 날에 기념 행사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민 선조들의 개척 정신, 그다음에 애국심 이걸 선양하고 다음 세대 한인들, 그러니까 2세, 3세, 4세 계속 나오겠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조상이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가르쳐 주면서 그게 이제 피 속에 용해돼 갖고 계속 전달이 나오죠. DNA화 돼 갖고 이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 한인들에게 그 DNA, 피 속에 용해된 DNA가 한국의 유산이 되니까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100주년이라고 하면은 또 100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 100년, 1세기가 흘러간 다음에는 미국사에서 한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미국을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뭐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듯이 이제 한국인들도 그런 위치로 올라서야 되겠죠. 예. 능히 그런 훌륭한 또 원대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제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이제 통계를 한번 볼까요?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조금 그 스펠이 바뀌었네요. 아메리칸인데 아메리칸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 흑인들이죠. 그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됩니다. 한국계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일본계는 제페니스 아메리칸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란 한국인을 선조로 둔 미국인, 뭐 대부분 한국 사람이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선조가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2015년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 인구의 약 0.56%인 182만 명 정도였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2015년이니까 지금 뭐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늦춰지고 그다음에 그 인구 수도, 그 이주하는 인구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인구들을 다 포함하면은 물론 뭐 여행객들은 빠지는 거죠. 250만에서 약 300만 명 사이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규모는 중국계 미국인, 그다음에 필리핀계 미국인, 그다음 인도계 미국인, 베트남계 미국인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다. 일본계 미국인보다 한국계 미국인이 더 인구가 크다는 얘기네요. 어찌됐든 지금 네 번째 볼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본거지다라고 돼 있네요. 전 같으면은 중국에 이제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한국계 이제 중국인들이 있죠. 이 한국계 중국인들이 사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연변 일대 뭐 다 포함하면은 뭐 지금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보다 이제 그 인구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한중 수교가 되면서 이제 에, 한국계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변에 있는 조선족 사회가 이제 허물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어, 그 대림동 같은 경우에 구로동, 가리봉 이쪽으로 보면은 정말 뭐 어, 그냥 차이나타운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고 그 이제 중국계 그 중국 글자 간판이 그냥 즐비한 그런 이제 어, 중국 동포촌이 돼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그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그 한국인 커뮤니티가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군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그거 지칭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저 용어를 갖다 일반적으로 뭐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뭐 디아스포라라고 한국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또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재미동포의 그 실상을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그 어, 주소를 이렇게 여기다 띄워놨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영어로 된 자료를 이제 어,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돌려서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와이에도 많이 살고 있고 하와이에 이게 밀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진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이제 뉴저지죠 여기가. 음, 왼쪽까지 다 안 나와갖고서 지금 뭐 LA 쪽, 캘리포니아 쪽은 그 잘 안 보이는데 뭐 어찌됐든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요 내용을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상당히 그 미국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음, 아주 뭐 그 미국 방문 횟수가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미국 이제 업무상 네, 어, 출장을 다녀온 그런 그 추억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아마 2007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ORD에서 이제 렉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ORD는 시카고 공항을 얘기합니다.
국제공항을 얘기하는 거죠. 오헤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줄여서 ORD입니다. 그다음에 렉스는 저기 LA 그 공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RD에서 렉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주 머리가 허연 교포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비행기는 아니었는데 같이 이제 앉아갖고서 LA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명함을 이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명함을 이제 드렸고, 그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미주 한인의 시카고 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황혼길의 노신사였죠, 아주. 그래서 고국이 그리워갖고 절절한 마음을 그때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이제 LA에서 내려서 이제 헤어져갖고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연배로 봐서 지금은 아마도 이 삶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뭐 살아계시다라면 건강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미국을 가면은 이제 미국 그 교포, 이제 재미교포죠. 뭐 자주 만나게 되죠. 모두 다 하나같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태어나는 2세, 3세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죠. 뭐 고국을 강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쪽 그 어떤 삶의 논리에 적응이 어려서부터 된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중간에 간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뭐 물론 저도 미국을 처음 갔을 때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아 저 사람은 꼭 한국 사람 같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유치한 영어를 할 때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뭔가 저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물론 짧은 시간 나가 있지만은 고국에 대한 그 향수를 갖고서 인제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수많은 시간을, 아니면 평생을 거기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일 텐데. 이제 미국을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한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업 파트너가 있죠. 예, 시카고에 있는 세실리아 마르티네즈입니다. 그냥 멕시칸 아메리칸이죠. 예. 아주 굉장히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예쁜 아주 키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여성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뭐 20년이 넘게 이제 같이 그 사업 파트너로 쭉 그 시간을 보내왔으니까 지금은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만났을 때 그 딸들하고 제가 같이 어, 식사도 하고 뭔 일 있으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이제 또 애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인데 입양을 간 집안 이종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아이오와 앙켄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름이 케이트입니다. 미국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인제 입양 간 사실이 인제 확인이 돼서 인제 어 홀타동 복지회를 통해서 인제 어 혈육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제가 가 갖고 만나 보고 매년 인제 갔었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한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하여튼 갈 일이 있으면은 제가 꼭 가서 인제 만나 보고 오죠. 물론 한국말은 못합니다. 뭐 갓난아기 때 입양이 돼서 갔기 때문에. 뭐 그러나 만나면은 보면 느껴져요. 이게 같은 한국 사람 그 얼굴에서 느껴지고, 참 이 피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저 모계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피를 나눈 그런 동생이지만은 어 가서 보면은 그래도 남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을 가면 꼭 만나 보고 싶은 사람이 인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제 사업 초기에 사업 파트너였었죠. 예. 그 이후에 인제 사업 파트너는 세실리아 마르티네즈였지만은, 초기의 사업 파트너는 아이린 마르코프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그런 여성이었는데, 정말 참 피부가 백옥같이 흰 아주 키도 크고 시원시원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같이 또 일을 했던 체릴 모건이라고 있었는데, 글쎄요, 문득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안타깝지만은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한데, 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더군다나 인제 해가 바뀐 그 연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주 간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고요. 하여튼 미주로 이제 이민을 간 하와이로 이제 이민을 간 그 앞에 선조들이 첫 그 미주 한인이었는데 지금은 뭐 250만, 많게는 300만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낸 한국의 미국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